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색상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채색의 첫걸음, 색상환을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를 드려서 막 두서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중요한 얘기는 색수를 많이 할수록 어려움이 따른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그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린이 그림하고 비슷한 건데요. 높은 채도를 쓴다는 거예요. 이 특징은 미술사에서 보면 소박파라고 분류되어지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을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 그린 그림들.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 채도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그림들을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뭐냐면 채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림이 세련되지려면. 그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그 세련됐다 안 세련됐다는 자 미술 배울 때 그림 배울 때 색상을 따로 배우잖아요. 따로 배우는 디자인 공부가 있죠. 거기도 나타나요. 그 단어들이.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여기서 보면 자 여기도 세련된 우아한 이런 말이 쓰여져 있죠. 자 이쪽에는 활동적인 뭐 이렇게 말이 있어요. 낭만적인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세련된 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색은 뭐냐면 밝은 회색 계통이 섞여 있다.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면 여기 컬러는 감정이다. 건축 인테리어에서 네, 이렇게 기사입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2005년 6년인가요? 이게 나온 게 그때 이제 사서 지금도 간혹 보고 있는데 즐거운 배색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산 이유는 여기 화가들 로랑생, 샤갈, 모딜리아니, 르누아르, 시슬레, 고흐, 다빈치, 들라크로아 이런 화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샀던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자 아까 여기에 있었죠. 세련된 여기 보면 부드럽고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고상하고 기품 있는 제품이라면 이 이미지가 제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채도가 이쪽과 이쪽만 즉 흰색과 검정색만 섞어서는 그런 느낌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시니어 화가들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3년 정도 되시면 이제 3년 안에 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더 이상 보고 그리지 않고 이제 사진을 참조해서 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 많이 멘붕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막상 사진을 보고 그리게 되니까 내 색깔이 너무 촌스럽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론을 배우지 않으셔서
어, 그런 거죠. 근데 왜냐하면 초반에 이런 이론을 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을 배울 때 일단 막 빨리 뭔가 하나 이렇게 그럴듯한 그림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싶어 하셔서 음, 색 공부는 정말 조금 하고 바로 색칠에 들어가서 뭐 꽃 여러 가지 꽃도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색을 만드는 원리 그런 걸 알고 알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림에 있는 색을 비슷하게 따라 하기만 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암색, 그다음에 원근색 이런 만드는 원리를 모르니까 나 혼자 시작을 했을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지금 엄청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저만 아니 그 우리 이제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9살 때 미술학원을 6개월을 하고 소묘만 해서 미대를 갔습니다. 어, 그 전에는 미술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그냥 초등학교 교사이셨던 분의 그림을 조금 그분께 그림을 조금 배웠는데 그때도 역시 색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건너서 이제 29살 때 대학을 갔어요. 너무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가서 형태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색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물감을 만드는 것도 배울 수가 없어서 배운 적이 없어서 미술학원을 따로 화실을 갔습니다. 근데 화실을 갔는데 화실에서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너무 제 맘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또 못 배우고 어,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제까지도 사실 학교에서는 엄청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림 잘 그린다고. 심지어 막 대학교 3학년 때에는 제 그 색채 톤이 우리나라 권옥연이라는 이제 화백님이랑 많이 비슷하게 엄청나게 세련되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미대에서 4학년이 되면 이제 졸업 전시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사 이제 그 청구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4학년 초반 올라가면서부터 전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딱 올라가서 학과장 교수님이 직접 이제 봐주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전담하셔서. 그랬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색감이 없구나.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나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 거의 올 A뿔 받았는데 4학년 되자마자 학과장님 그것도 학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 교수님이 저는 색을 뺀 거를 하라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소묘 드로잉이랑 입체랑 그다음에 제가 비디오 컴퓨터 아트를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비디오 컴퓨터 아트 비디오 영상을 해서 이제 졸업전을 하고
대학원을 갈 때도 비디오 아트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아트라고 하죠. 그걸로 해서 대학원 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색을 그리는데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색 체계를 전혀 모르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미술학원 다니면 어떻게 그림을 배우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미술사에 많은 화가분들이 이제 어떤 색을 썼는지 이게 다시 공부를 그때부터 다시 했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얻은 결론은 기본적으로 색이 명암, 공간감 이런 걸 만드는 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러니까 느낌 표현 그런 거를 하는 기본 툴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심리적인 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 그런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제 색상환을 어쨌든 또 다른 얘기로 갔는데 그래서 채도를 알려면 순색을 알아야 되고 자, 이 순색에 대해서 알려면 원색을 알아야 되고 삼원색 그래야지 뭐 이게 순색인지 채도가 떨어지는 색인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채도가 떨어지는 색을 쓰세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색상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채도라는 것은 채도가 높다, 낮다 그림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것은 항상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순색 길이는 그게 뭐 크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풍경화 뭐 이런 거 인물화, 정물화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굉장히 그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색이 좀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는 채도가 떨어지는 색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 색깔도 채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 색이 예쁘게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색보다 채도가 떨어지는 색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채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자,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색상환을 하실 때 그냥 이 빨강, 노랑, 파랑 뭐 이거 가지고 섞은 이것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흰색이 섞인 색깔, 그 다음에 검정이 섞인 색깔, 회색이 섞인 색깔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3색의 기준색은 마젠타, 그 다음에 옐로우, 시안입니다. 이거는 포스터 물감 알파 색채에서 나온 거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마젠타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여기는 순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두 칸씩 해서 흰색 조금, 흰색 많이, 검정 조금, 검정 많이 이래서 안쪽은 흰색과 검정을 섞어서 이 색깔이 어떻게 변화하나 그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깥쪽 이 바깥쪽은 얘가 그레이를 만났을 때 그레이도 그레이 단계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밝은 그레이, 그 다음에 어두운 그레이, 이 두 개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색깔 감각적인 그런 색깔 감각이 엄청나게 발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릴 때도 이거를 보면서 그림의 어떤 색감을 풀어 나가실 때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뭐로 만드느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디지털이죠. 네, 제가 핸드폰 그림 그리기가 그림 배우는데 너무너무 좋다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일반 물감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제대로 여기 색깔 만들어서 딱 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감 중에 가장 그걸 잘할 수 있는 것, 물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거에서 아크릴 물감이에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내가 뭔가 색을 칠했어요. 그런데 이 색을 잘못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거기다가 다시 이 색깔을 칠했을 때 그 색을 최대한 이렇게 잘 나타내주게 할 수가 있어요.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가 너무 어두우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흰색을 다시 칠하고 그 색을 여기다가 칠하면 또 제대로 보입니다. 이게 제일 잘 되는 물감이 이 아크릴 물감이기 때문에 아크릴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마르고, 근데 뭐 수채화라든지 그런 것은 수채화는 일단 색깔이 자꾸 배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유화 물감은 말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색연필은 색연필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흰색, 그레이 섞인 색깔이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니어한테 가장 좋은 재료는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 관절도 아플 수가 있고 인대가 또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색연필 하시다가.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좋아요. 색연필을 하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이 좋은데 그때 이제 물감이 수채화 물감, 그 다음에 유화 물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보다는 아크릴 물감이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막 급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제 채널에 아크릴화에 보면은 제가 거기 재료 해가지고 다이소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